지방은 앞으로도 점점점 밑으로 물이 더 번져 나갈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울산 같은 지역들은 점점 더 밑으로 더 많이 물이 번져 나간 걸 보셨잖아요. 제가 왜 그런 이렇게 이제 사실은 '번져 나갈 확률이 높다.' 뭐 '번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약한 어조가 아니라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그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안녕하세요. 손포망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지금 뭐 다들 수도권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지방에 또 물리신 분들이 많고 지방의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지방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지방은 언제 오르냐는 그 답답한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자, 그 글을 쓴 배경이 뭐냐 하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런 통계들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지금 2023년 상반기에 사실은 저점을 찍고 어 수도권은 요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역시로 보자면 이렇게 제일 심하게 꼬라박고 있고 그다음 기타 지방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보자면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보합 수준의 전국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이 개념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보면 제가 5대 강역시는 다 꼬라박고 있다고 이렇게 사실은 보이지만 5대 강역시를 요렇게 실제적으로 눌러서 보면 반등 시점에서 보면 요것도 다 차별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울산은 어떻게 보면 보합이나 약간 상승한 정도고 대구가 하락이 제일 심하고 그다음 이걸 평균 내니까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아까 5대 광역시가 이제 꼬라박고 있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광역시 위주로 한번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이 내리고 있는 게 더 좋은 관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때 사실 지방이 왜 답답한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냐고 말씀드리냐면 요렇게 보시면 지방 중에서도 이렇게 먼저 오르는 곳들은 이미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안 오르는 것들까지는 아직 흐름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하락 중이다. 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대구도 보여드렸고 부산도 보여드렸고 그죠? 부산도 보여드렸고 이거는 부산 동래구네. 부산 동래구도 보여드렸고 울산도 보여드렸고 그죠? 울산도 보여드렸고 뭐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이 평균 통계만 보시고면 내가 실제로 이동하고 싶은 곳이나 내가 뭐 매수하고 싶은 곳의 흐름은 실제로 이 통계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완전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일반적인 이 지수 통계를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흐름이 어떠냐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도권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간 KB 지수인데요.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서울은 2023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부터 이미 시작해서 계속 뜨겁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상황이고 위쪽부터 고가 지역들이거든요. 강남, 서초, 경기도 과천, 수도권입니다. 과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수도권은 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고 힘이 빠집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물이 전달이 안 되는 지역들이죠. 뭐 경기도 이천이나 뭐 안성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하락이 심한 지역들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한 도시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지방보다 훨씬 뜨겁지만 물이 위에서부터 지금 끌어내려와서 아래까지는 전파가 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광역시급으로 이렇게 가보면 광역시 중에서도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안 끓었는데 광역시는 한 개 도시가 아니죠.
각각 개별 도시의 흐름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초록색이 울산입니다. 울산 같은 지역은 2023년부터 남구, 중구 위주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었죠. 지방이지만 지금 보면 울산은 제일 광역시 중에서 3개 시군구가 이미 상승 추세로 굳었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로 굳었고 나머지 조금 뭐 의미가 있는 거는 세종. 세종은 사실은 이제 정치 테마주처럼 약간 움직인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수급에 의해서 영향이 움직이기보다는 그런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여서 그렇게 간 것 같고 그리고 뭐 대구 중구가 이렇게 상승으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대구 중구는 사실은 근데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새 아파트 위주로 들어오다 보면 표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광역시는 뭐 눈에 띄는 게 뭐 세종, 대구 중구, 울산 남구, 중구, 북구 정도고 자 그리고 기타 지방으로 한번 볼게요. 기타 지방으로 한번 보면 보면은 아까보다 빨간불이 광역시보단 빨간불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죠? 빨간불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어디 빨간불이 들어왔나 보면 충북 청주 뭐 논산 춘천 강원도 춘천 그리고 경남 진주 그리고 경북 안동 뭐 김천 그리고 전북 전주죠 전주죠.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점이 뭘까? 지방에서도 그러면 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전주 같은 경우 2024년 상반기부터 들어왔고 뭐 청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23년 하반기 9월 달부터 상승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청주가 뭐가 공급이 적나? 그죠? 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청주가 지금 뭐 공급이 그렇게 적을까요? 청주가 공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그죠? 이렇게 26년, 27년, 28년도 물량이 많고. 근데 사실은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다른 도시들보다 강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적인 가격 흐름도 봐야 되는데 청주는 사실 다른 지역들보다 뭐 그런 규제 상황이나 이런 시점 때문에 규제 시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많이 못 올랐고 그래서 조금 가격적으로 저평가인 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인구수로 이렇게 보면 충북 청주가 보면은 이제 충북은 160만 정도 되고 청주가 보면 86만 정도 됩니다. 인구수가 그죠? 청주가 보면 인구수가 86만 정도 돼요. 천안은 66만입니다. 전주도 66만이고 얘네들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청주가 그래도 인구수도 제일 많고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격을 보시면 대장이 그죠? 이게 청주 지열시티 프로지오의 가격인데 6억 8천입니다. 6억 8천. 근데 밑에 요 전북 뭐 아니면 이제 어디입니까? 천안을 보시면 얘는 8억입니다. 8억 4천이에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실 가격이 그러냐 보면 매물 나와 있는 가격들 보면 6억 5천 선입니다. 대장 가격이. 사실 그러니까 대장 가격 예를 들면 86만 정도 되는 인구의 도시의 대장의 가격이 지금 6억 8천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사실은 가격 자체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많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사실은 수요가 다른 도시들보다 더 세게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들 보면은 이제 물론 도시들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경남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급이 없어서 예를 들면 경남 진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심하죠. 지금 요걸 꺼볼게요.
정말 공급이 많이 너무 22년부터 계속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락할 때도 다른 도시보다 적게 하락하고 빨리 반등하고 반등 시점도 23년 6월 하반기부터 계속 반등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방들은 개별 이 수도 서울, 경기, 인천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만 지방들은 각기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저평가냐 아니면 정말 공급이 부족하냐 이런 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승의 주 원인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이해하셔야지 지금 이 도시가 왜 오르나 그럼 왜 오르나를 알아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광역시 위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광역시 위주로 흐름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광역시부터 사실은 보냐 하면 지금 정책 자체가 워낙 똘똘한 한 채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 광역시가 다른 지방들보다 훨씬 다시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저평가인 측면에서도 보면 큰 도시고 가격도 더 저평가되었다. 뭐 절대 가격이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 도시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광역시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수도권 다음 바로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물들이 유동성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부터 한번 볼까요? 부산부터 한번 상급지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서 흐름들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금액대로만 한번 볼게요. 금액대로만 한번 보면 부산 지금 어디냐 하면 부산 수영구입니다. 수영구는 아직까지 13억 이상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10억대는 보합이고 6억에나 9억대는 내리고 있고 뭐 3억에서 5억대가 약간 오르고 있네요. 이게 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단지가 뭐 그런 건지 저런 것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부산 수영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가 13억, 15억대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해운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해운대는 보면 13억, 15억대는 조금 주춤하고 빠지고 있고 10억대, 10억대에서 13억대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향이나 보합 수준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 비슷한 패턴이죠. 비슷한 패턴이고 동래구까지만 볼게요. 연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제구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괜찮은 단지들은 이미 상승턴에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이 초록색이 갭입니다. 갭 금액들이 갭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죠? 갭이 점점 줄고 있고 조금 내려올수록 그죠? 이제 10억에서 13억대는 매물들이 워낙 없어서 사실 이렇게 불안정하게 나오는 거고 연제구로 가면은 거의 메인이 6억에서 9억대고 이 밑으로는 보합이다. 그리고 동래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래구도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조금 상위권 아파트들이 갭이 한 2억 8천 정도 되네요. 갭이 2억 8천 되고 전체적으로 매물들은 줄어들면서 좋은 매물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 보면 동래구도 비슷합니다. 그죠? 아까 해운대구랑 비슷하게 10억에서 13억대가 강한 상승 흐름이고 너무 고가 단지들은 조금 더 주춤해서 내려오고 있고 6억에서 9억도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상황이고 비실비실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남구도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흐름이 왔는지 남구는 전체적으로 지금 20등 이하 좋은 아파트 단지 표본인데도 남구까지만 해도 지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오르고 있지만 물론 전세는 오르고 있어서 갭도 줄어들고 있지만 갭도 동래구보다 갭이 더 크고 그래서 보면 지금의 전체적으로 대장까지 상승 흐름이 온 거는 요렇게만 봤는데도 해운대,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까지 흐름이 내려왔고 물론 남구도 더 뾰족하게 보자면
13억에서 15억대 이상 고가 아파트들은 얘네들은 워낙 뭐 이제 사실은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 더 상품성이 워낙 좋은 애들은 요렇게 가고 있지만 더 흐름들이 사실은 이제 전파는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네는 보면 분양권이네요. 예. 연식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3년에서 0년 분양권의 고가 단지 13억 이상의 분양권의 고가 단지 신축 흐름들이 가장 세고 나머지들은 지금 흐름들이 요렇다. 요까지 내려왔다는 거까지 볼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금정구까지 내려가 볼까? 금정구도 비슷한 남구랑 비슷하게 전체적인 대장들 흐름들은 내려가고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건 뭐 전체적으로 다 뭐 특별하게 강하게 뭔가 금액대에서 흐름들은 보이지 않고 연식에서도 흐름들이 그렇게 이거 뭐 보합이고 흐름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는 뭐 완전 분양권이 있거나 신축이 있고 뭐 그런 흐름들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강서구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강서구도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고 그러네요. 아직 여기는 없습니다. 뭐 특이사항이나 흐름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보자면 요 상급지 동래구 정도까지만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왔고 이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요렇고 이 위로는 디테일하게 보자면 흐름들이 요렇게 양극화돼서 이미 뭐 예를 들면 강남처럼 서울 수도권에서도 강남처럼 그렇게 흐름들이 번져나간 상황입니다. 자, 부산이 그렇고 부산과 비교해서 울산을 한번 볼게요. 울산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울산 남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보면 뭐 전체적으로도 오르고 있고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갭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뭐 갭이 울산 남구 대장급들 보면 갭이 2억 정도 되네요. 2억 2천.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울산 남구는 보면 진짜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얘는 고가 단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6억대, 6억 선 금액대부터 이미 이렇게 먼저 같이 반등을 이미 한 패턴이 다르죠. 패턴이 다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10년에서 20년 차는 영 분위기 안 좋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축들 1년에서 5년 차 신축급들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조금 준신축급들은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 찾아보자면 1년에서 5년 차에 이런 뭐 요 고가 단지들 요 조금 6억에서 9억대거나 10억대쯤에 되는 고가 단지들 위주로 신축 위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준신축이나 10년 이상 차들은 조금 힘든 금액이 낮은 애들은 힘들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 하위가 위주로 먼저 반등해서 2023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등 이하 뭐 좋은 것들이고 예를 들면 이 옵션을 꺼보면 뭐 전체거든요. 전체 평균으로 보더라도 2024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전체 평균적으로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자 보시면 전세가 아예 매물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매물이 없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자, 뭐 거래량도 한번 보면 뭐 6억에서 9억 거래량이 최근 조금 급 반등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급 반등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울산 중구는 보면 6억에서 9억대가 제일 뭐 높은 금액대 대장이고 상승률이 강하고 그리고 뭐 3억에서 5억대까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할수록 아래 금액대까지 번지는 겁니다. 아래대 금액대까지 번지는 겁니다. 그죠? 아래대 금액까지 번졌지만 아직 이 3억 이하 구간까지는 못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는 중구는 워낙 힘이 세서 구축들도 이렇게 지금은 상승 반등을 했고 뭐 물론 1년에서 5년차 이하 신축들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갈수록 물론 울산이 제일 아까 보셨으면 광역시 중에서 제일 힘이 강했지만 이 밑으로까지 힘이 번졌냐 동구까지 힘이 번졌냐 그것도 한번 유심하게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수준에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
그 시점들이 언제 올 거냐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북구입니다. 북구도 보면 북구 아까 부산 볼 때랑 비슷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패턴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보이는 것들은 없지만 뭐 요렇게 북구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 조금 저가 단지들이 반등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요렇게 보면 여기도 신축 위주로 반등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울주군으로 가니까 이 전체 요 대장 급지들도 아까 요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전세는 워낙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갭이 지금 6천 정도 되네요. 갭이 6천 정도 되고, 보면 금액대로 보자면 여기는 뭐 워낙 조금 낮은 지역들이니까 이 고가 단지 수요들은 조금 주춤한 수준이고 3억에서 5억대가 오히려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인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는 장이 아니고 막 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지방은 상급지 갈아타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워낙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그런 금액대들이 이렇게 실제로 수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구도 이렇게 동구는 이제 워낙 신축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들어간 단지들이라 이렇게 대장급들만 보면 울주군보다 상승 흐름이 더 강한 걸 알 수가 있고, 금액대로 보자면 6억에서 9억대가 가장 급격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뭔가 호가가 많이 내려간 모습이고 3억에서 5억대 비슷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울주군의 동구랑 분위기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죠? 남구랑 비교하기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축 위주로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대구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한번 가볼게요. 대구 수성구도 대장 위주로는 계속 2024년 뭐 이렇게 보면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는 아직 뭐 입주가 있어서 그런지 왔다 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확실히 전세 힘이 약하죠. 전세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조금 내려가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수성구답게 마찬가지입니다. 10억에서 13억대가 가장 사실은 강하고 나머지 6억에서 9억은 조금씩 내리고 있고 수요가 없어서 내리고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죠. 이게 서울 수도권이라는 큰 도시의 이론이 대구라는 이 수성구 안에서도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중구는 보니까 수성구보다 상승의 흐름이 약하지만 뭐 전세가 조금 안정되면서 전세는 조금 더 수성구보다 더 강하게 반등 중인 거를 조금 아실 수가 있고, 중구는 뭐 10억에서 13억대 금액대들은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불안정하게 나오는 거고, 제외하고 보자면 6억에서 9억 위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번지고 있고, 아까 보면은 KB 시계열상에서는 대구 중구가 유독 그래서 대구 안에서는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게 6억에서 9억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억에서 5억대도 상승을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자면 다른 대구의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빨간불이 조금 빨리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분양권들이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여기는 입주장인지 분양권들이 지금 매가가 힘을 못 쓰고 있고, 1년에서 5년 차는 상승 흐름, 6년에서 10년 차도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달서구 한번 보면 달서구로 내려가니까 이제 그죠? 힘이 점점 빠집니다. 힘이 점점 빠지고 전세 상승률도 그렇게 흐리멍텅합니다. 그래도 달서구도 디테일하게 한번 금액대별로 보면 고가 단지들은 그래도 최근 언제입니까? 뭐 올해 2025년부터 조금 상승 흐름이 강하고 6억에서 9억대 상승 흐름 강하고, 밑에들은 이렇게 흐름이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표본수로 보자면 얘네들이 표본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힘이 그렇게 강하게 안 나타나겠죠. 여기 보면 10년에서 20년 차 단지들은 이렇게 보시면 계속 내리고 있고 신축들만 여기도 오르고 있다. 이 완전 X자입니다. X자 그죠? 완전 X자죠. 그러니까 평균을 보는 게 지금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돈이 한쪽으로 한 유형으로 몰려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팍 빠르게 번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X자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X자 흐름.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마 다른 지역들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올 겁니다. 다른 지역들 그죠? 딱 보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여기는 대구는 전세까지 내리고 있고, 남구는 전세까지 내리고 있고,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그 안에서 고가 단지들은 조금 오르고 있고, 이런 완전 저가들은 아직도 꼬라박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빠르게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그래도 조금 대장급들은 흐름들이 약간씩 오르고 있고, 전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내렸고, 워낙 입주장이 이제 대부분 다 끝나가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고, 지금 보자면 10억 23억 빼고요. 이것도 빼고 보면 6억에서 9억대 위주로 최근 다시 반등, 이런 게 아마 신축대 동구의 신축대 금액대일 겁니다. 6억대 9억대 이제 신축 위주로 이제 입주장 마치고 조금씩 오르고 있고, 나머지 이런 게 아마 구축들 금액들이겠죠. 구축들 금액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들 준신축급들만 위주로 이렇게 조금 보면 오르고 있지만, 이게 20등 이하로 표본이 되어 있거든요. 20등 이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체로 이렇게 바꿔보면 전체로 이렇게 바꿔보면 1년에서 5년 차 신축들은 이제 23년부터도 그래도 오르고 있고, 6년에서 9년은 이런 상황이고, 전체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 더 내리고 있다.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위기 비슷하겠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20등 이하로 통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등 이하로 보면 이렇게 오르고 있고, 아까 보면 요 전체로 보면 평균입니다. 전체로 보면 평균이거나 약간씩 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20등 이하로만 일단 봤으니까 20등 이하로 보면 흐름이 왔고, 북구도 조금씩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 빼고 6억에서 9억대, 3억에서 5억대 정도 강도가 보이고, 1억에 3억대는 아직도 내리고 있고, 그죠? 그 뭐 공시지가 2억 미만 취득세 푼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 지방을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분양권인 것 같은데, 최근 어떤 단지인지 모르겠지만 분양권 흐름이 이렇게 지금 호가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1년에서 5년 신축들 분위기 좋고, 지금 준신축급들은 아직도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더 밑으로 안 내려가겠습니다. 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다 전체적으로 봐도 비슷할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미 지방도 흐름이 수도권, 강남 상급지 뜨거운 것처럼 지방 안에서도 위에서부터 물이 지금 다 위에만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갔고 점점 번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체감이 다르시겠지만, 실제로 지방은 앞으로도 점점점 밑으로 물이 더 번져 나갈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울산 같은 지역들은 점점 더 밑으로 더 많이 물이 번져 나간 걸 보셨잖아요. 제가 왜 그런 이렇게 이제 사실은 번져 나갈 확률이 높다, 뭐 번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약한 어조가 아니라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그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너무 길어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난 이후에 보면
예, 그죠? 26년, 27년, 28년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후에 2009년, 2010년에 착공이 많을 수가 없죠. 착공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죠?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낮아졌지만 이미 주택은 사실은 아파트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착공이 줄어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공급이 끊기고 이렇게 장기 상승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 분양이라는 게 사실은 건설사에서도 금융비용이 엄청난 비용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뒤로 건설사들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2024년, 2025년 착공 물량이 이렇게 금융위기 그 이후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금리 내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죠. 시기가 금리 급등, 착공 제로, 착공 완전 너무 착공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착공 가뭄,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게 이제 사이클상 어쩔 수밖에 없는 게요. 금리 급등 후에 착공이 줄어드는 건 1, 2년 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너무 금리 급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랑 착공 물량이 부족한 시기가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는 뭐 빌라나 다세대처럼 6개월 만에 공급이 안 되고 2년, 3년, 최근에는 대부분 4년, 5년씩 걸리기 때문에 장기 상승장이, 이런 상승장이 뭐 이 정도까지 상승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금리한테 달린 문제이겠지만 그 장기 상승장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은 아닙니다. 대전은 예외입니다. 대전은 착공 물량이 그 전에 착공한 게 너무 많아서 대전만, 광역시 중에는 대전이 조금 예외고, 뭐 다른 지역들, 뭐 울산도 마찬가지죠. 울산도 착공 물량이 지금, 그죠? 2024년, 2025년 착공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광주는 워낙 무난한 도시라서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도 착공 물량이 많이 뭐 줄어든 상황이고, 부산도 한번 보면 부산도 전체적으로 착공 물량이 이만큼 없었던 적이 2008년, 2009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흐름의 물들이 앞으로 점점 낮은 금액대로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속도가 여러분들은 워낙 지금 급하고 그죠? 우리가 팔려고 하는 시점이랑 맞거나 아니면 살려고 하는 시점이랑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궁금한 거면 조금 더 그런 내가 가진 물건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예를 들면 울산으로 한번 볼게요. 울산으로 한번 보면 뭐 2위는 당연히 다 상승하고 있겠죠, 그죠? 대장 단지들은 이렇게 보시면 실거래가 다 이미 다 상승하고 있고, 7억, 6억대까지 내려가 보면 6억대도 상승 반등하고 있고, 5억대까지 내려가 봐도 5억대는 힘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 요런데 5억대 준신축 18년짜리도 상승하고 있고, 남구는 대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동 단위로 보면 동이 어딘지도 중요하니까, 학군지인지 아닌지. 신정동은 보면 4억대, 신정동은 보면 4억대 구축까지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완전 센 흐름들이 보이고, 야음동은 상급지는 당연히 올라가고 있을 거고, 3억대도 야음동도 3억대는 3억대도 21년 차도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예를 들면 중간쯤 가보겠습니다. 중구 남해동, 동구 전화동 12년 차도 약하지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동구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동구의 2억대까지는 흐름들이 안 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동구의 2억대까지는 흐름이 아직, 이까지는 흐름들이 전파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이 어느 정도에 있냐, 이 앞쪽에, 이 왼쪽 위쪽에 있느냐, 그죠? 내가 가진 물건이 뭐 한 중간쯤 이 중구 5억대 정도에 있느냐,
신축 뭐 준신축급이냐 뭐 2억대는 중구도 2억대까지는 안 왔죠. 그래서 그 흐름들이 지금 뭐 여기에 있다고 이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지역대로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흐르는 과정 속에 어디까지 흐름이 왔는지 여기도 여기까지는 흐름이 왔죠. 흐름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언제쯤 시간이 오겠고 내 위에는 올랐으니까 곧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기도 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조금 더 있다가 팔자. 뭐 약간 공실을 조금 더 가져가 볼 공실로 한번 더 보자. 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울산이랑 대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보면 울산 지금 이 위로는 이미 다 상승을 왔을 거고 5억대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대구의 수성구 5억대까지 보면 흐름 안 왔죠. 수성구 5억대 준신축까지 보면 수성구도 5억대까지는 흐름 안 왔습니다. 그러면 6억대 약간 주춤하고 상승 흐름 온 것 같고 6억대 신축은 반등하고 있고 6억대 17년 차는 보합이고 흐름 안 왔고 6억대 신축은 약간 상승 흐름 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신축들은 6억대지만 상승 흐름이 약간 오고 있고 5억대로 가면 신축이라도 5억대도 없지만 이 밑으로 수성구는 일단 5억대로는 흐름이 안 번졌지만 6억대 신축까지는 번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울산은 보면 아까 어디까지죠? 조금 더 밑에 단지까지 흐름이 왔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5억대도 흐름이 왔잖아요. 울산은. 그죠? 울산은 북구인데도 5억대까지 흐름이 왔고 신축은 2년 차면 5억 초반대도 흐름이 왔습니다. 그죠? 6년 차인데 5억 초반대도 흐름 왔고 울산은 보면 4억대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준신축인데 흐름이 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흐름들이 내가 어느 도시에 있느냐에 따라 어느 도시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사실 비교해 보면 흐름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조금 내가 뭐 갈아타기나 아니면 매도를 결정하시면 훨씬 더 타이밍 좋게 시기를 사고 파는 거니까 잘 하실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보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방 흐름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지방은 그래서 언제 오르냐는 그 답답한 말 좀 하지 마세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보고 지방이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물건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래 위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연식별로 금액대별로 그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확률 높게 좋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